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뉴스. 이번 진행 맡은 뉴시스 산업 2부장 장시복입니다. 주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추석에도 배달을 많이 시켜 드셨나요? 예, 저는 평소에도 시켜 먹는 편이고 이번에 추석에도 시켜 먹었습니다. 예, 요즘에 배달 관련해가지고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련 취재하는 분으로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협회도 공정위 제소에 나서는 등 지금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에 배달의 민족은 주문 한 건당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6.8%를 받는 정률제 서비스 배민원 플러스를 올해 1월 내놨는데요. 배민원 플러스를 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8월에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돌연 인상했습니다. 이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2월 명분으로 가격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핫도그 프랜차이즈인 명랑 핫도그는 가장 저렴한 기본 메뉴인 명랑 핫도그의 매장 판매 가격을 기존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11% 인상했습니다. 눈길을 끈 거는 당연히 이제 인상 이유였는데요. 그 명랑 핫도그 측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 및 플랫폼, 그러니까 이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원자재가나 여러 가지 그 물류비 등 인건비 이유로 가격을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배달앱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가격을 올린다, 메뉴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밝히는 업체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말씀하신 인건비나 원재료 비용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직접적인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는 분위기인데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거는 방금 말씀드린 명랑 핫도그만이 아닙니다. 가성비 치킨으로 이름을 알린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배달앱 수수료 가중 때문에 일부 메뉴의 판매가를 조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측은 배달앱 수수료 가중에 따른 가맹점의 수익 구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배달앱에 한해 일부 품목만 최소한의 판매가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상을 좀 거치면서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두 마리 세트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이 가격이 기존의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약간 8% 정도 올랐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같은 메뉴를 시켜도 매장에서 먹을 때와 또 배달앱에서 먹을 때가 좀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중 가격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도 배달 수수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배달앱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다른 정책을 흔히 이중가격제라고 하는데요. 배달앱 수수료가 오르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명랑 핫도그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역시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태고요. KFC와 파파이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FC 코리아는 버거 단품의 판매가를 매장보다 배달해서 주문할 때 약간 300원 정도 더 비싸게 받고 있고요. 파파이스는 올해 4월에 국내에서 메뉴 가격을 좀 인상하면서 이중 가격제를 같이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5% 정도, 사실 적지 않은 폭인데 이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프랭크버거도 최근 배달 가격을 매장 판매가보다 200원에서 700원 정도 가량 높여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이 급성장한 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게 뭐 스스로 인상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그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만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주들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을 좀 감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입점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이 앱에서 가게 이름이나 메뉴를 검색했을 때 그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자사 앱을 키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자사 앱으로 주문하는 이들에게 큰 폭으로 할인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앱 대신에 각 프랜차이즈의 자체 앱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앱 중에서도 대표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올해 8월 배민원 플러스의 정률 서비스
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에 기반한 배민원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면서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몰리기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수수료가 3%포인트 인상된 거면 사실 인상폭이 작은 건 아닌데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계 모임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그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하죠. 공정위에 신고를 하느니 식으로. 네, 맞습니다. 결국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소속된 일부 가맹 본사들은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대위는 당초 오늘 이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측이 개선안 등을 좀 제안하기로 하면서 이 간담회가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배민 등 그 배달앱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달앱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이제 좀 입장을 밝힌 거는 당연히 대표 앱인 배달의 민족 측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대위에 개선안 등을 제안하기 전인 8월 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수익성 악화가 배달앱 수수료 때문이라는 프랜차이즈 협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배달앱 입점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달비다라고 하면서 다만 배달비와 각종 결제 수수료 및 부가세는 각각 대부분 라이더 인건비, 결제 대행사, 정부로 이전되는 비용이며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그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서 배달을 진행하는 게 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우한 형제들은 그 이희찬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7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연구에 따르면은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때보다 월 평균 14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메뉴 가격 인상이 그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좀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랑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각종 비용 인상으로 메뉴 가격을 올린 식당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약 90% 정도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고 답변한 식당의 비율은 0.61%,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비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말고 또 다른 요기요 같은 다른 배달앱 업체들의 입장도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네, 배달앱 요기요는 사실 최근에 중개 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내린 데다가 무료 배달비를 음식점에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율이 낮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상생 노력을 해왔던 만큼 난처할 거라는 좀 분석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달앱 업계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한 건 아니지만 상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배달앱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협회 측이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조항에서 저촉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에 한편에서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프랜차이즈의 부담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업계 1위인 배민에서 좀 상생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가 배민의 이제 개선안 등을 이유로 지금 이달 말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달 말에 한번 간담회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앱 운영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서 방안을 내놓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보 제공 등 입점업체와 배달앱 간 상생을 위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모두들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주동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